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당신의 생명 또는 당신이 깊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일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새벽 4시 30분에 서울의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었습니다. 남편이 2시간 후에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몸의 오른쪽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간이 수개월 동안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고 혈액을 독성화시켜 치명적인 뇌졸중을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밤 저녁으로 닭가슴살을 먹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서울의 주요 병원들에서 22년 넘게 심장질환, 간질환, 대사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식품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닭고기가 여러분의 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5년 후도 아닙니다. 빠르면 72시간 만에 공장식 사육 닭고기 안에 숨어있는 화합물질들이 여러분의 간에 위험한 양의 지방을 축적하도록 강요하고 지방간 질환, 당뇨병,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의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약간 아프십니까?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십니까? 식사 후에 예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한 느낌이십니까?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제 환자들 중 초기 단계 지방간 질환으로 저를 찾아온 분들의 82%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닭가슴살, 구운 닭고기, 삶은 닭고기, 저지방, 고단백,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식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육되는 닭들은 기록적인 시간 내에 더 빠르고 더 살찌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화학물질 칵테일을 먹습니다. 이 닭들은 단 35일 만에 완전히 자랍니다. 35일입니다. 자연 상태의 닭은 4달이 걸립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항생제, 성장 촉진제, 그리고 값싼 옥수수와 콩에서 나온 고농축 오메가6 지방산이 섞인 사료를 먹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고기에 농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기를 먹으면 그 독소들은 직접 여러분의 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간은 몸의 필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것이 간을 통과합니다. 간이 이런 염증성 화합물질들로 압도되면 간은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붓기 시작합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제 연구에서 공장식 사육 닭고기를 매일 먹은 환자들은 단 3일 만에간 효소와 지방 축적의 측정 가능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든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닭고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닭고기가 여러분을 독살하고 있는지, 어떤 종류가 실제로 간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하는 3가지 단계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로 간을 해독하고 이 조용한 살인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문제를 10배 더 악화시키는 조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 타임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저는 여기 서울에서 심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만났고, 여러분이 매일 먹는 평범한 닭고기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깊이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쭈어 보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십니까?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더부룩하십니까? 갈비뼈 바로 아래, 배의 오른쪽을 만져보십시오. 아프거나 약간 부어있는 느낌이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위험한 양의 지방을 축적하고 있을 수 있으며 어제 드신 닭고기가 숨겨진 범인일 수 있습니다. 3년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두려워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게 나왔고 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지방간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박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튀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40분씩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매주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듣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건강한 음식만 먹어요. 닭가슴살이 저지방 단백질이라서 거의 매일 저녁으로 먹거든요. 그 순간이 제 진료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위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간 질환이 발생한 87명의 환자들의 식습관을 검토했습니다.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 73명, 즉 84%가 일주일에 최소 4번 이상 일반적으로 사육된 닭고기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닭고기 자체가 독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멈추십시오.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닭고기입니다. 문제는 닭고기가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그 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공장식 사육닭은 위험한 염증 화합물을 고기에 직접 농축시키는 환경에서 사육됩니다. 이 닭들은 부화하는 순간부터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를 먹습니다. 자연적인 90일이 아닌 단 35일 만에 완전히 성장합니다. 몸이 너무 빨리 성장하도록 강요받아 장기가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 모든 화학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떻게 될까요? 닭의 지방 조직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닭고기를 요리해서 먹으면 그 화합물들이 혈류로 직접 들어가 간으로 바로 갑니다. 여러분이 섭취하는 모든 것을 걸러내느라 이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간이 갑자기 압도당합니다. 이런 염증성 독소를 충분히 빨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제 연구에서 공장식 사육가금류를 3일 연속 섭취한 후
단 72시간 만에 간 지방 수치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한 환자들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닭고기를 정기적으로 먹어왔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가금류 독소는 염증 연쇄 반응이라는 것을 유발합니다.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고 부풀어 오릅니다. 이 염증은 간이 비상지방 저장 모드를 활성화하도록 강요합니다. 과도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간은 이러한 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퇴직교사 이 선생님이 작년에 똑같은 문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간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심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출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부전 직전이었는데 아무도 이유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습니다. 단 30일 동안 식단에서 공장식 사육닭고기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간 효소가 38%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복부의 압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닭고기가 여러분의 간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일반 사육 닭고기를 먹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닭들의 지방 조직에 축적된 성장 호르몬, 항생제, 그리고 염증 화합물에 농축된 칵테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닭들은 비좁은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되고 약물과 섞인 옥수수와 콩으로 만든 부자연스러운 사료를 먹으며 자연적인 90일이 아닌 단 35일 만에 완전히 성장합니다. 그들의 몸은 부풀어 오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독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닭고기를 먹은 후 몇 시간 안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적된 화합물들, 특히 합성성장 촉진제와 항생제 잔류물이 혈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몸의 주요 해독기관인 간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간은 이러한 이물질, 화학물질을 처리하고 중화시키려고 시도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의 엄청난 양과 부자연스러운 분자 구조가 간의 정상적인 처리 능력을 압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키고 자극을 받습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지방을 제대로 대사할 수 없습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제거해야 하는데 대신 간이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몸이 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연적인 지방 저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적인 지방 축적이며 저 같은 경험 많은 의사들조차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식습관을 추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닭고기를, 특히 슈퍼마켓 닭고기를 먹은 환자들이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질환 비율이 극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알코올 남용 병력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체중도 비교적 정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이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간처럼 보였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로와 가벼운 복부 불편함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셨고 붉은 고기를 피하고 단백질로 닭가슴살을 선택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구운 닭가슴살을 드셨습니다. 간 기능 검사와 초음파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 효소가 상승했고 초음파에서 중등도 지방 침윤이 보였습니다.
간지방 비율이 28%였습니다. 정상은 5% 미만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의 식단을 바꿔서 모든 일반 닭고기를 제거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그녀는 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제 치료법을 따른 한 달 후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간 효소가 정상화되었고 간지방이 19%로 감소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11%로 내려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중이 줄지 않았고 생활 방식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독성 닭고기를 제거하고 깨끗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대체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손상을 일으키는 특정 화합물은 닭의 지방과 껍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은 닭고기를 특히 튀김이나 구이 같은 고온에서 요리할 때 이러한 화합물은 더욱 농축되고 생체 이용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몸이 더 효율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사용하는 식용유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온에서 산화되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간 손상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염증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일반 닭고기를 조리할 때마다 간독성 스트레스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손상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은 잠자는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하며 낮 동안 먹은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저녁에 오염된 닭고기를 먹었다면 아침이 되면 간은 이미 염증성 공격에 반응하여 과도한 지방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기 전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히는 내용은 닭고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잠든 사이 간을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메커니즘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몸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20여 년 동안 수천 건에 간 초음파 결과를 검토하면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육된 닭고기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환자분들은 그것을 피한 분들과는 확연히 다른 간 지방 축적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방이 수년에 걸쳐 천천히 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섭취 후 빠르면 72시간 만에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발견은 지방간 질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닭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기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장식 사육 닭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 닭들은 성장 촉진제를 투여받고 부자연스러운 사료를 먹어서 자연 사육 기간인 90일이 아닌 단 35일 만에 출하 체중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급속한 성장은 닭의 몸이 염증성 화합물을 근육 조직에 직접 대량으로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닭고기를 드시면 그 화합물들이 혈류로 직접 전달되어 간으로 곧장 이동합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런 특정한 공업용 가금류, 화합물 조합을 처리하도록 설계된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육된 닭고기를 섭취한 지 몇 시간 이내에 간세포들은 비상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독소들을 지방 분자로 감싸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 그렇게 빨리 생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간이 말 그대로 지방간이 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증은 정상 속도보다 10배 빠른 지방 저장을 강제하는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지금 당장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의 닭고기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연스럽게 크고 가슴살이 지나치게 큰 닭입니다. 이런 닭은 너무 빨리 자랐고 염증 유발 물질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둘째, 지방 부위가 이상하게 노란 빛을 띠는 달기입니다. 이것은 조직에 과도한 화학 잔류물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셋째, 날것일 때 거의 냄새가 나지 않는 달기입니다. 자연산 닭은 뚜렷하지만 은은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어떤 게 없다는 것은 그 닭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특성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 세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심한 피로와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마른 편인데도 배가 나온 증상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해보니 일주일에 2번 통닭을 드시고 거의 매일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한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일반 닭고기를 모두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의사가 건강을 위해 살코기, 닭가슴살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공장식 사육 닭고기를 끊은 지 3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2달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간 지방이 32% 감소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5년간의 원인 모를 피로 후에 드디어 자신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닭고기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 80일 동안 자연적으로 사육된 방사닭은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는 더 어둡고 단단하며 지방은 순백색입니다. 이런 닭은 간이 필요로 하는 자연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간 건강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닭이 어떻게 사육되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보세요. 닭고기가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슴살이 비정상적으로 두껍습니까? 고기가 창백하고 무릅니까? 그 닭고기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간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정확한 구매 규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한 달 안에 간을 치유하느냐 파괴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장식 사육 닭고기에 들어있는 특정 화합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합물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에 숨어있는 진짜 적입니다. 서울에서 22년간 환자들을 치료한 후 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밝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껏 드셨던 모든 닭고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화합물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복잡한 용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좁은 공장식 농장에서 사육된 닭의 지방 조직에 농축되는 염증성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항생제를 잔뜩 투여받을 때, 독소로 오염된 곡물을 먹을 때, 그들의 몸은 이런 위험한 화합물을 지방 조직에 직접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실 수도 있는 피부 바로 아래와 어두운 살코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닭고기를 드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 이내에 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혈류로 들어갑니다.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간이 압도당합니다. 우리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간의 모든 세포에서 화재 경보가 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간세포들이 당황해서 보호 메커니즘으로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년이 걸리는 정상적인 지방 축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시작될 수 있는 급속하고 위험한 지방 저장입니다. 저는 아산의료원에서 환자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58 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중등도 지방간이 나왔습니다. 2주 동안 상세한 식단 일기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일같이 닭고기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점심으로 구운 닭가슴살을, 어머니께서 기력에 좋다고 해서 저녁으로 닭죽을 드셨습니다. 염증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그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즉시 제 치료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30일 동안 일반적으로 사육된 닭고기를 모두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30일 동안 간을 회복시키도록 했습니다. 둘째, 양평의 농장에서 나온 유기농 방목 닭으로 바꾸고 일주일에 최대 2번만 먹도록 했습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해독 조리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껍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조리 전에 최소 30분 동안 레몬즙을 넣은 찬물에 닭을 담가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적된 독소가 상당량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 먼저 삶거나 찌고 그 물은 완전히 버린 후에 최종 조리 방법으로 진화행합니다. 한 달 만에 박 여사의 간 지방이 38% 감소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것은 닭의 출처와 조리법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킨 특정 닭을 분석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공장식 닭이 아니었습니다. 운송 중에 여러 번 냉동과 해동을 반복한 닭이었습니다. 닭이 냉동되고 해동될 때마다 독성 화합물이 더 농축됩니다. 세포벽이 파괴되고 리포다당류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져서 신체가 더 빨리 흡수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보십시오. 대형 할인 매장에서 산 닭고기가 있다면, 포장 안에 얼음 결정이 있다면, 그 닭이 정확히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수 없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과장이 아닙니다. 그 닭은 간을 위한 시한폭탄입니다. 값싼 닭을 사서 아낀 돈은 간이 망가졌을 때 수십만 원의 의료비로 나갈 것입니다. 닭 독소로 인한 지방간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염증, 흉터, 완전한 간 기능 상실로 진행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간을 망치고 있는 정확한 닭과 더 중요하게는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정보가 앞으로 72시간 안에 여러분의 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왜 그렇게 많은 심장 환자들이 심각한 지방간 질환도 앓고 있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초음파 검사에서 대량의 지방 축적이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식단 일지를 분석했을 때 무서울 정도로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환자가 일주일에 최소 4회 이상 일반 사육 닭고기를 섭취했습니다. 문제는 닭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닭이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입니다. 현대 공장식 사육 닭은 몸에 위험한 수준의 염증 화합물을 축적하도록 강요받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 닭들은 자연스러운 90일 대신 단 35일 만에 출하 체중에 도달하도록 성장 촉진제를 투여받습니다. 간이 독소로 과부하되고 이 고기를 섭취하면 똑같은 화합물이 혈류로 직접 전달되어 간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염증 물질이 간 지방 생성을 유발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비상,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됩니다. 오염된 닭고기를 섭취한 지 72시간 내에 간세포가 과도한 중성지방으로 부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급속한 대사 손상입니다. 3개월 전 제 진료실에 오신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입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복부 불편함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였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장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삶은 닭가슴살을 먹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의로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박 여사를 닭고기 해독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첫째, 30일간 일반 사육 닭고기를 완전히 끊으라고 했습니다. 완전 제거입니다. 둘째, 간지원 식품을 섭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께도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닭고기를 다시 먹을 때는 방목 사육 제품만 먹고 독성 부하를 줄이는 방법으로 조리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4주 만에 간 수치가 62% 떨어졌습니다. 초음파에서 간 지방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활력을 되찾았고 복부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독을 제거하고 가니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닭고기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최소 70일의 자연 성장 주기를 허용하는 농장의 방목, 사육닭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충청도나 제주도 같은 지역의 소규모 지역 농장을 찾으십시오. 이런 닭은 비용이 더 들지만 적게 먹게 되고 간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 닭을 조리할 때는 독소가 가장 많이 농축되는 부위이므로 조리 전에 항상 껍질을 제거하십시오. 추가 염증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튀김보다는 삶거나 찌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기존 간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즉시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을 드십시오. 발효콩에 특정 효소가 간 지방을 적극적으로 분해합니다. 매일 십자화가 채소를 3번 드십시오. 무, 양배추, 브로콜리에는 간 해독을 가속화하는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함께가 아니라 식사 사이에 정확히 녹차 2잔을 마셔서 보호카테킨 흡수를 극대화하십시오. 지금 행동한다면 간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오늘입니다. 이제 일반 닭고기를 지방간 시한폭탄으로 바꾸는 가장 위험한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이며 제 병원에서 이것이 간을 망치는 것을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전자레인지에 닭고기를 재가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전자레인지로 닭고기를 들 때, 특히 냉장고에 24시간 이상 보관했던 닭고기를 두면 고급지질 산화 생성물이라는 물질이 농축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화합물들은 곧장 간으로 가서 정상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지방을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닭고기를 정기적으로 든 모든 환자가 단 2주 만에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진 것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ILT 수치는 평균 3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증가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섭씨 190도 이상의 온도에서 닭고기를 튀기면 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트랜스 지방과 유사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심한 지방간을 앓고 있던 분당에 사시는
G7세 박 씨가 제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동네 식당에서 일주일에 2번 치킨을 드셨습니다. 그분의 간 지방 비율은 41%였습니다.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분의 식단을 면밀히 조사했을 때 한 달에 평균 18조각의 튀긴 닭고기를 드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치킨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됩니다. 이 재사용된 기름에는 독성 찌꺼기처럼 간에 축적되는 산화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름이 다시 가열될 때마다 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질된 기름으로 조리된 닭고기를 드시면 간이 이러한 산화된 지방을 분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간이 이러한 지방을 세포에 저장합니다. 72시간 이내에 간세포가 지방 방울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먹으면 그 지방 방울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간이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리 방법은 닭고기를 고당분 소스에 재운 다음 고온에서 굽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독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염증을 일으키는 화합물로 간으로 직접 가서 지방 저장 메커니즘을 촉발시킵니다. 부산에 사시는 59세의 씨는 달콤한 간장 양념을 한 불고기 스타일의 구운 닭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의 간 효소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탕이 고온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면 이러한 해로운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닭 껍질이 더 어둡고 더 캐러멜화될수록 더 많은 당독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일주일에 4번 이런 스타일의 닭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분의 간은 너무 빨리 지방을 저장해서 3개월 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생겼습니다. 이제 실제로 간을 보호하는 안전한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섭씨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닭고기를 찌면 해로운 화합물을 만들지 않고 단백질 품질이 보존됩니다. 둘째, 닭고기를 채소와 함께 물에 삶으면 간 해독을 돕는 영양이 풍부한 육수가 만들어집니다. 셋째, 닭고기를 정확히 섭씨 165도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 동안 굽으면 산화된 지방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박 씨와 이 씨에게 이러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4주 이내에 두 분 모두의 간 효소 수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박 씨의 ALT는 89에서 52로 떨어졌습니다. 이 씨의 지방간 비율은 38%에서 24%로 감소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닭고기를 드셨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했습니다. 조리 방법을 바꿀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준비하는 모든 식사는 간에 더 많은 독성 부하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준비하는 모든 식사는 간이 치유되고 재생될 기회를 줍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간을 보호할 정확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을 구한 방법이며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각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단계. 집에 있는 모든 일반 사육 닭고기를 즉시 제거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말입니다. 지금 당장 냉동고를 여세요. 대형 상업 브랜드에서 나온 닭고기가 보이면 버리세요. 네,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지만 앞으로 나올 의료비를 계산하면 보관하는 것이 더 낭비입니다. 공장식 사육가금류의 염증 화합물은 지난 72시간 이내에 드셨다면 이미 혈액에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는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였습니다.
일반 닭고기를 제거한 지 2주 만에 그분의 수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나만요. 2단계. 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 농장에서만 닭고기를 구하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농부들이 직접 판매하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으세요. 3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세요. 닭에게 무엇을 먹이나요? 야외에 나갈 수 있나요? 가공하기 전에 얼마나 오래 사나요? 닭이 40일 미만으로 살았다면 가지 마세요. 그 새들은 간이 처리할 수 없는 성장 촉진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짜 닭고기는 더 비싸야 합니다. 싸다면 나중에 간이 대가를 치릅니다. 3단계. 절대 섭씨 160도 이상에서 닭고기를 조리하지 마세요. 고온은 간세포를 특별히 공격하는 추가 독성 화합물을 만듭니다. 고기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낮고 천천히 조리하세요. 찜과 부드러운 끓임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제 환자 A씨는 구운 닭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지방간 점수는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허브를 넣은 찐 닭고기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맛이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간 지방은 38% 감소했고 찐 것이 실제로 더 맛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탄맛이 아닌 진짜 닭고기 맛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단계. 그리고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3개월마다 3주 동안 모든 가금류를 완전히 끊으세요. 간이 완전히 해독할 수 있도록 이 황금 시간을 주세요. 이 3주 동안 자연산 생선, 적절히 준비된 콩류, 그리고 발효콩입니다. 저는 1년에 4번 이렇게 합니다. 57살인 제간 기능 검사 수치가 35살 때보다 더 좋습니다. 5번째 단계입니다. 닭고기 식사 30분 전에 밀크시슬 차를 드세요. 서울의 어느 한약방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이 전통 요법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진하게 우리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이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제 환자들의 간 염증 수치가 23% 감소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다짐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한테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게 말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집에 들어오는 모든 닭고기를 확인하실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제대로 조리하실 겁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해 주세요. 오늘부터 내 간을 지키겠습니다. 이 다짐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닭고기를 드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죠. 여러분의 자매분이 지방간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채널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는 조용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행동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모든 식사가 여러분의 간을 치유하거나 해치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평생 불평 없이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 간이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도움을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10년 후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 내린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어떤 종류의 닭고기를 선택하실 건가요? 어떤 조리 방법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초에 박사님의 생명을 구하는 간 연구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닭고기를 자주 드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분들의 간 건강이 이것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